개를 키우다 보면 은근히 혈변을 보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아까까지만 해도 쌩쌩했는데 막 음식물을 개워내고 그리고 혈변을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치 흰둥이 누나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었던 때가 2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달력을 보니까 벌써 3월이더라고요. 이렇게 놓치다가는 아예 한 달을 통으로 넘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찍어둔 영상은 있었어요. 3월이 흰둥탄신일이어서 제가 그 개들을 위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과정도 찍고 흰둥이가 먹는 모습도 찍어서 제가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촬영한 걸 보고 나니까 그때 제가 조명을 켜고 또 민낯이어서 안경을 쓰고 촬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에 조명이 다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시다 보면 눈이 부실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의욕을 상실하고 이번에 편집하기 싫다. 그래서 지금 제 노트북 어딘가에 폴더에 보관이 된 채로 있는 상태예요. 혹시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을 많은 구독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또 일이 있었어요. 흰둥이가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병원에서 출혈성 위장염 진단을 받고 또 입원까지 했었어요. 출혈성 위장염이 뭐냐 하면 급작스럽게 토를 하거나 아니면 혈변을 보는 증상인데요. 왜 제대로 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토를 하고 계속 혈변을 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탈수 증상도 같이 오면서 이게 심해지면 저혈당 쇼크까지 오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안타까운 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대부분 개가 병원에 오기까지,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에 오기까지 너무너무 건강하다고 해요. 흰둥이도 그랬거든요. 병원에서 1차로 분변 검사를 하고 2차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검사 항목에서 별다른 이상 수치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탈수 증상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수액 처방을 받았거든요.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죠? 며칠이 지난 지금은 완전 괜찮아요. 변 상태 너무 좋고요. 개원하지도 않았고요. 너무 좋아요. 개를 키우다 보면 은근히 혈변을 보거나 구토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쌩쌩했는데 막 음식물을 개워내고 그리고 혈변을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원을 데려가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특히 초보견주분들이 이런 고민, 갈등 많이 하시죠. 비용적인 문제도 사실 무시하지 못해요. 누구는 병원에 갔는데 권유받은 검사 이것저것 했는데 병원비가 몇십만 원이 나왔더라. 한편으로는 신경 쓰이고 걱정은 되니까 애견 카페에 사진 올려놓고 이런 혈변을 봤어요. 이렇게 구토를 했어요. 병원을 데려갈까요? 말까요? 이런 의견을 구하는 글들을 자주 봐요. 단순히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판단은 견주인 우리 몫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해줄 수는 있어도 그 말에 책임을 져주지는 않거든요. 저도 흰둥이를 키우고 리치를 키우면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들이 몇 개 있었죠. 실제로 지켜봤을 때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흰둥이는 데려왔을 때부터 소화기관이 약했어요. 복명도 굉장히 심했고 저는 그렇게 방귀를 자주 뀌는 개는 본 적이 없어요. 방귀도 정말 많이 뀌고요. 개원하기도 자주 개원했고 또 이렇게 정말 미세한 양의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제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웬만하게 개원하거나 웬만한 혈변이 아니면 그냥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제가 일단은 지켜보는 편인데 그날 흰둥이를 들고 뛸 수밖에 없었던 건 물론 차를 타고 갔죠. 뛸 수밖에 없었던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양의 혈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간 지켜봤던 모습들 있잖아요. 내 개의 모습들. 그걸 나름 제 머릿속에서 DB화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면 흰둥이는 평소에 굉장히 물을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시는데 그날 물통을 보니까 물을 별로 안 마셔요. 그리고 흰둥이가 최근에는 영양제 같은 걸 먹으면서 복명음 거의 안 들리다시피 했는데 아침에 좀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오늘 좀 속이 불편한가 보다? 밥을 잘 안 먹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혈변까지 보면서 병원을 당장 데려가야겠다라는 판단을 제가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가 평소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살펴보시고 나름 기억해두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상태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감적으로 우리는 이 친구들의 주인이고 보호자니까 직감적으로 오늘은 좀 이상하다, 병원 가야겠다, 오늘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병원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수의사 선생님 이야기도 듣고 또 돈도 좀 지불을 해봐야 이 정도면 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라는 또 나름의 기준 같은 게 또 생기기도 해요. 무조건 병원을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번 영상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출혈성 위장염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다, 그거는 어떤 질환인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결국 선택은 보호자가 하고, 그 판단을 하기까지, 선택을 하기까지 평소에 친구들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을 이쪽으로 나오려나? 이미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흰둥이 병원 데려가면서 또 얼마야? 1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접종처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3만 8,500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사회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안 쓰게 돼서 정말 의도치 않게 생활비를 절약한 셈이 됐는데 흰둥이 병원비로 바로 나가더라고요. 참 계좌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작고 귀엽지만 이 친구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아픈 순간들도 주기적으로 좀 오기도 해요. 그 친구들이 아프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게요. 흰둥이가 사실은 제 옆에 있는데 카메라가 높다 보니까 흰둥이까지는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흰둥이가 인사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우리 흰둥이 괜찮아요. 진짜 안녕.